저희가 제 옆에 계신 두 분이 오늘 그 해법을 마련했는데요. 너무도 기막혀서 급하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작가 고도원 씨한테 이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편지 좀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오늘 제가 방송하는지 알고 이 고도원 이사장께서 아마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사라진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 농촌 마을에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도원 작가가 아마 지금 시골에서 생활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요. 젊은이의 발걸음이 끊기고 젊음의 생기도 잃어가고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단의 조치를 제시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오늘 이 시간 풀어갈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자에 자취 계신 분이 이제 신숙자 원장님이신데요. 사실은 직함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줄였는데 네. 원 명칭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저는 전 한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협회에 예. 입장을 했고요. 예. 인천에서는 이제 남동구 예.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을 운영했었습니다. 네, 건강한 가족, 다문화 가족, 어느 분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협회 생활을 또 협회를 이끌어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짜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외쪽에는요, 우리 지금 보면은 동구 예의원 그렇게 돼 있으신데 딱 멋쟁이시잖아요. 나비 넥타이가 너무 어울리시는데 네. 동구도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네. 지금 인구가 절벽이죠, 거기도요. 네, 초고령 사회 그렇게 진입했죠. 네, 진입했으니까 네. 초저출산 사회라고 봐도 네, 그렇죠. 동구가 유달리 심합니다. 과언이 아니죠. 네,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없어지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 어디 가서 의정 활동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네, 살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는 지금 동구와 인접한 중구가 행정구역 개편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천도 수도권인데도 이런 인구 절벽에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한국갤럽에서 조사했던 거 있어요?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소멸 의혹부터 좀 소개를 할까요? 이부 데이터는 최 의원님께서 네. 저한테 주신 건데 한번 볼까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저게? 저 데이터는 저 지도상으로 보면은 녹색 부분은 인구가 정상적인 녹색. 예. 부분이고 예. 그 연두색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노란색 부분부터는 이제 인구 소멸 네.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리고 갈색 부분은 인구 소멸이 위험지구로 본격적으로 도래한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빨간 부분은 예. 인구 소멸 위험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여성으로 따졌을 때 예. 20대에서부터 39세 여성 인구와 네. 그리고 65세 여성 인구를 네. 나눴을 때 0.2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네. 예,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초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 부분. 그래서 맨 위에 좌측 지도에서 보면은 네. 그래도 봄을 맞이하는 그러네요. 예, 네. 삼촌처럼 네. 예, 녹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노란 싹이 돋아나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은 네. 점점 가속화돼서 네.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지도를 보시면은 아주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그러네요. 잘 들었어요. 예, 늦가을이죠. 늦가을이네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겨울이 옵니다. 그러겠네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네. 이렇게 되면은 인구 소멸이 되고 예, 마을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기 데이터가요. 저기 10년, 20년 뒤 미래가 아니라 숫자를 제가 유심히 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인데? 네, 맞아요. 현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에요. 예. 야, 근데 그런 의심이 들 거예요. 마을이 없어진다. 저희가 썸네일에도 제목을 뽑았습니다만 마을이 없어져? 있던데 마을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태어난 그 도시의 행정구역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예.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통합되고 나중에는 그 예. 행정구역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게 이게 지금 영역이 넓어지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네. 그렇죠. 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있을까봐 지금 우리가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도래한 시점이라는 것을 저도 예. 지금 지도를 보면서 예. 그 이렇게 파릇파릇한 봄의 지역과 또 이미 단풍이 들었다. 너무 말씀이 멋지세요. 네. 심각한 멋지지만 상황에 비해서 슬픈 얘기죠. 네. 예. 말씀은 멋진데 심각하고 슬픈 예.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토록 네. 현재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예. 됩니다. 이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다시 회춘을 하고 네. 회생을 합니다만은 사람은 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빨간색이 왔다면 가는 겁니다.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 네네. 계절이 이렇게 그 돌아가고 회춘을 하는 것처럼 예.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네네. 그런 회춘의 희망을 저는 오케이.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저희가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회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겁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자, OECD 국가가 매년 그 출산율에 관한 조사를 매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도 역시 우리가 심각하죠. 그렇죠. 예. 네, 심각하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 꼴찌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가끔 우리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해가면서 꼴찌에 나온 사람을 제가 항상 1등했다고 칭찬했는데 저기 봐도 OECD 36개국, 38개국의 합사 출산율을 봤더니 합계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제일 위에 있어서 좋겠다 저게 아니고요. 제일 나쁜 게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지금 0.1이 안 돼요. 1이 안 되고 0.8 76, 0.7. 네, 0.76. 지금 0.78로 네, 0.78 보도가 입니다. 되었는데요. 네, 예,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금 보면 계속 하향 추세였어요. 네. 대한민국이 예, 엄청 심각한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OECD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하겠습니까? 이거를 조선일보가 이쁘게 그래픽으로 만들어놔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만큼 좀 심각하고 1이 된다고 해도 출산율 1이 된다고 해도 간신히 현행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0.76 0.76. 네. 갈수록 빨간색. 네. 계속 추락이에요, 그냥. 추락. 네, 네, 네.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추락. 추락. 그 현상입니다. 추락의 네.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1970년대만 해도 한 가정당 네. 출생률이 4.53 정도 명을 예. 출산했었어요. 네네. 출산했는데 그게 1990년, 2000년에 오면서 1.3명 정도대로 떨어집니다. 1.5에서 1.3명으로. 네. 그리고 지금 현재가 0.78명이니까 네. 4분의 1에서 그 다음에 2분의 1 이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가속화된 거죠. 인구 5천만에서 예. 이렇게 정말로 신생아 출생이 낮다라는 건 지금 20만 대인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23년 올해 24년도 본다면은 10만 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를 정말로 놀랍게 하고 있고 매우 실망하게 하는 부분이죠. 네. 예. 자, 이게 지금 그 백학이 무효입니까? 이제 원인을 좀 먼저 찾아볼까요? 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이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좀 많이 경제적 상황은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 그 부분은 방송 전에도 최근 의원님과 네. 잠깐 나눴는데 네. 정책과 제도, 문화에 음. 있다라고 이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 문화는 네. 예. 이걸 제대로만 한다면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겠지만 예. 지금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그 정책을 할 때에 또 노키즈존이라든가 이러한 문화가 있을 네. 때에 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인해서 뭔가 홀대를 받고 손해를 보는 듯한 여성들의 그런 사회 문화가 네. 존재한다면 아기 낳기 두렵죠. 네. 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는 정말로 국가의 지금 정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책을 내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내가 출산을 해서 20대든 30대든 이 출산이 뭔가 나에게 상승 효과가 있고 예. 상승 효과까지 안 된다면은 어떤 대접받는 그런 문화라도 조성이 된다면 여성들이 아기 낳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실은 아이를 낳는 출산 자체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그다음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 지금 센터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해결에 대한 그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만큼 연결됐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데 좀 원인을 저 의원님께서 보시는 그 나름대로 사실잖아요. 출산율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출산을 해야 된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자가 많아요. 남성이 훨씬 많더라고. 지금 국민 인식조사 나왔는데요. 저기 보면 심각하다 하고 어느 정도 심각하냐 뭐 이게 거의 87%가 넘네. 그러니까 다 느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 그죠? 모두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성보다 남성이 높으니까 남성 관점에서 원인 뭐라고 보세요? 그 출산이 심각해지고 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되는 거가 경제적인 부분이고 육아라든지 보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성들이라는 그 키워드로 정리돼 가지고 항상 구분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 이제 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유럽에서도 그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10년, 20년 전서부터 문제가 됐던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유럽의 저출산 문제 심각해라고 하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사회 시간이나 이런 때 들었었거든요. 공부했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저출산이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저도 1968년도 70년대생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4.53명을 낳을 때였으니까 출산할 때였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처럼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으로 막 지원을 해주고 또 여성들한테 보육이라든지 뭐 육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했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대책에 그칠 뿐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책을 해줬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께. 질문하세요. 의원님 자녀 있으신가요? 있어요. 양육에 참여하신 일 있으세요? 양육에 참여를 그러니까 양육에 참여를 하는 센터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육에 참여는 하는 거 맞죠. 근데 그 양육에 참여가 그 제 아내인 여성이 느끼는 부분의 양육에 대한 참여가 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도 말씀하실 때 여성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육아라는 거, 출산과 육아라는 거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이게 이제 출산의 과정이고 육아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여성이 육아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가 현대사회 되면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또 늘어났고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러므로 저출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과 대책은, 그리고 해결책은 남성과 여성, 양성이 평등하게 육아나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저도 똑같이 우리 의원님 얘기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았었나 보다 이 질문을 드린 게 그런 의미죠. 일가정 양립 하면은 여성에게 주로 해당되는 언어로 받아들여요.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남성은 가정과 일의 양립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제외된 듯한, 그리고 한자에도 한 발짝 뭔가 물러서 있는 듯한. 그래서 양성 평등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남편분이 양성 평등하긴 하는데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유익하지. 그리고 아내도 그렇게 합의를 했어.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아내는 경력이라는 것 단절과 함께 이제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네. 이러한 현상과 상황들이 사실은 산업화 이후에 계속 저는 이어졌다고 봐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어찌하여 일가정 양립이 여성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는가가 요즘 들어서 네. 이제 예.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일가정 양립도 남편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예. 대기업은 이게 조금 어느 만큼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출산하면은 꼭 육아휴직을 해라. 이게 대기업은 어느 만큼 제도화가 됐어요. 예. 그런데 공무원이라든가 그런데 그 이외에 80%의 일반 국민에게는 네. 허용되지 않는 제도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아직도 여성에게 네. 더 많이 일가족 양립이라는 언어는 네. 생각하고 있고 네. 아기를 출산해서 이제 잘 양육한다는 게 네. 엄청난 여성으로서의 짐이 되고 유모차를 네. 밀고 예. 어느 날 이제 그 좀 거리를 걷다가 이건 한 여성의 고백이에요. 네. 네. 예. 예.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그냥 이렇게 그 간 거예요. 그냥 그 찻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노키즈 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키즈 존 저게 뭐지? 근데 본인은 이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좀 여기 세워두고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한번 가볼까. 네. 그런 호기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유모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 두 아이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들어갔죠. 예. 계속 의문이 남아서 그 후에 가본 거예요. 너무도 좋은 카페고 그러나 아기가 있으면 못 들어온 곳이에요. 예. 나도 와보고 싶은 거죠. 네. 이런 사회 문화가 아기를 낳으면 벌써 홀대를 받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제외되고 네. 경력 반절은 물론이고 계속 이러한 그 좀 홀대하는 문화가 어쨌든 출산에 있어서는 하락으로 간다고 저는 봐져요. 예. 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이제 출산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예. 그 중앙일보 STI에서 그 합동으로 이제 그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 네.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응답자의 27.4%가 양육 비용 부담, 네. 그리고 일자리 불안정이 20%, 그 다음에 주거 불안정이 19.9%, 역시 예. 비슷한 20% 정도 되죠. 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이거에 그 초점을 되게 맞춰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 저출산을 하는 세대의 그 하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할 뿐이지 네. 출산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네. 그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의 풍토 변화, 가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네. 예.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 비해서 지금 저출산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그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 게 저출산의 원인이 딱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풍토와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 단순히 출산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기회 비용이라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기회 비용이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산을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경제적 비용, 양육 비용, 네. 또 부동산을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되는 거, 또 맞벌이로 또 다시 또 재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뿐이지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변화를 우리가 저출산 대책으로 세워나가지 않는 한은 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그 찔끔 대책 네. 이러한 걸로는 어렵다. 그야말로 네. 빅 푸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이러한 그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 10년간 그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은 돈이 얼마큼이냐면은
7조 4천억 정도를 10년 한 쏟아부었습니다. 7조. 네, 10년 동안. 1조 이상 쓰는 거네요. 네. 예. 그런데 실조. 네, 그런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4조 가까이 됩니다. 연해요. 지난 10년 동안 합친 돈은 예. 7조 4천억 원 정도가 되지만은 네. 지금은 지난해 예산은 4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네. 출산율이 높아졌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네. 4조 얘기하셨는데, 우리 인천만 봐도 지금 그 출산 장려책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죠. 네, 많이 만들어져 있죠. 동구는 어떤가요? 동구를 지금 출산하면 동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 장려책으로 예.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출산 장려금을 예. 많이 이제 주겠다고 하고 예. 출산 장려금으로 이제 독려를 하는 편이에요. 네. 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자, 보겠습니다. 예, 동구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 장려금으로 첫 아이는 50만 원을 50만 원?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아이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00만 원. 예.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동구는 초고령화 사회고 예. 초저출산 사회인데 출산 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자체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이 예. 물론 이제 셋째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지만은 네네. 이게 출산 장려의 어떤 그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작은 거잖아요. 작죠. 지금, 예.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작은 거죠. 네네. 어떤 분은 50만 원이니까 한 달 식사비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네네.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돈인데 이게 네. 과연 어떤 그 기폭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네, 그런 맞아요. 얘기죠. 예. 강화에서는 네. 네. 동구보다는 좀 그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예. 있고요. 예. 인천시에서 가장 큽니다. 강화군이 네. 워낙 고령화 사회예요. 맞아요. 네. 그죠? 네. 일찍이 사실은 음. 그 저출산 극복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사실은 소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까 네, 그 우리 빨간 거 보시면은 보이잖아요. 예, 네, 예. 하나인데요. 예. 돈을 얼마 줘서 출산하는 게 아니고 음. 저는 이제 그 프랑스 사례가 사실은 가까운 날 포럼에서도 예. 나왔었어요. 예. 자, 여성에게 아이를 하나 출산하면 음. 연금을 1년 앞당겨준다. 어. 둘을 출산하면 2년을 앞당겨준다. 네. 셋을 하면 1년 또 3년 앞당겨준다. 네. 네. 이러한 정책이 있고 네. 또 출산한 여성들에게는 네. 어디 국립공원이라든가 그런 예. 공공시설을 갈 때, 이용할 때에 거의 다 무료이거나 예. 아니면 사설 그런 그 시설도 50% 70% 이상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러한 그 정책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네. 정말 여성들이 아기를 음. 이렇게 출산하는 걸 꺼려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것들도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출산 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봤을 때에는 부수적이다. 반드시 네.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은 예. 부수적이다. 그 젊은 출산 가능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고 네. 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또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거를 하는 네. 부부들에게도 출산을 했을 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저출산 대책으로 고려되어져야 될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 활동을 하고 예.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질적인 안을 우리 지금 신원장께서 제시해 주셨고 최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포괄적으로 네. 장기적인 과제를 제시해 주는데 네. 그 프랑스에서 제시됐던 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가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시했던 안이 연금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한 명을 출산할 때는 그 1년을 앞당겨준다는 2명 거죠. 하면 2년. 2명 2년. 3명 하면 3년. 3년. 자, 근데 이러한 제도가 예. 정책이 몽골에서도 배웠어요. 몽골. 네, 그래서 몽골은 실제로 예. 네. 55세부터 여성이 그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예. 여성 55세, 남성 60세예요. 그런데 예. 여성이 아이 넷만 낳으면은 네. 거기는 1년 반씩 해줘요. 한 명당. 한 명당. 예. 그러니까 예. 49세부터 여성이 연금을 받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가 시설에서는 다 무료예요. 어떤 호텔을 이용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 넷만 나오면 자기 인생이 해결되는 거죠. 그만큼 국가가 예. 돈을 얼마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교육비를 거의 18세까지 완전 무료거든요. 예. 근데 이 교육비 무료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그 의원님께서 조사해 보신 결과도 다 무료지만 대학까지도 몽골도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이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실행하면서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우리 MZ 세대도 연금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있죠. 예.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1년, 2년 아니면 3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면 네.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네. 거기다가 네. 어디 여행을 가든 어. 국가 시설은 거의 다 무료. 국립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예. 또 아이들과 함께 가더라도 좀 경제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도 1박 2일 갔다 오는데 한 70만 원이 소요되더라는 거예요. 아껴 썼음에도 아이 둘 데리고 다녀오는데 KTX 비용도 너무 비싸서 이 KTX 비용만 해도 한 35만 원가량이 들더라는 거죠. 예. 적어도 다둥이라면은 본인 개인은 엄청난 소득자예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비용이라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그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서민층에서 다둥이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는 네. 얼마나 힘겹겠느냐. 그러니 당연히 출산이 두렵고 인생이 어두운 거죠. 좀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니까. 그래서 KTX 비용이라도 무료가 아니라면 50%라도 좀 할인을 해줘서 우리가 좀 그 출산을 진짜 실제적인 정책으로 극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예. 이제 이런 좋은 안을 놓고 이제 정치권에서 아니 하고 싶어도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몽골이 한대잖아. 몽골이 지금 맞습니다. 그죠? 예, 몽골이 한대는데 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프랑스에서 직접 제안이 돼 있고 몽골도 해봤고 우리 여권에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고 더해서 우리 가치관 교육 좀 의원님 지금 계속 주창하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우리 빨간 부분이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의원님 어떤 자료 참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비용이 300조 가까웠어요. 7조. 300조. 네. 아마 엊그제 포럼에서도 보니까 228조라고 나왔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출산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거는 사실상 이제 저출산 예산이 국방 비용으로 무기를 수입해서 무기를 현대화하는 데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CCTV를 갖다가 설치하는 데도 들어가고 학교 안전거리를 조성하는 데도 들어가고 뭐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과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명기돼서 들어가는 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300조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한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비고 그러나 어쨌든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던 건 사실이 그렇죠. 거죠. 참고적으로 그 몽골 같은 경우는 생애 그 주기가 짧아가지고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연금 같은 경우 아까 이렇게 그 여자 같은 경우 여성에 대해서 55세부터 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보통 평균 생애 주기로 따지면 약 10년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비교가 되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정책 지금 말씀하신 정책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꼭 따지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연금이 본인들이 수령할 연령이 됐을 때는 고갈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연금 정책으로 1년 출산 자녀에 따라서 1년씩 당겨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 건가라는 부분은 한번 근데 이제 같이 병행이 되어야죠.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지금 저출산위원회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실에도 그렇다면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러한 그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되 이러한 그 정책과 제도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런 그 노키즈존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저는 좀 유감스럽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여성 그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들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 마음이 그렇잖아도 우울감도 있고 이렇게 좀 서글픈 때에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결혼해서부터 내가 잘못 뭔가 선택한 것 같아. 뭐 이러한 것들. 거기다가 또 지난 뭐 2, 3년 전으로 보면 엄청나게 집값이 이제 힘들게 했잖아요. 예. 그야말로 생애 존폐 문제를 갖고 사투하듯이 아이와 함께 살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정책과 제도에 있어서는 정말 짱짱하게 제대로 세워나가지 않는 한 정말 마을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 조금 전에 시 첫 번째 작 주셨잖아요. 그거 참 멋진 시였어요. 그리고 현 시를 너무나 깊게 통찰해 주셔서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일관적인 그런 그 저출산 대책의 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저출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 방송으로 해답을 다 찾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이 코너가 됐든 다른 프로가 됐든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캐나다에 있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밤에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들이 쳐다도 안 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 여성분이 왔는데 전부 달려붙어서 그분을 막 아주 극진히 대화해서 저 양반이 뭐 VIP에 뭐가 되나보다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답니다. 임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억울하면 임신해서 와. 이거였거든요. 지금 사회적인 인식, 가치가 변화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우리도 이제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앞서 두 분께서 얘기했던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정부가 좀 보다 좀 객관적이고 좀 크게 보시고 이런 의견을 좀 길을 다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상에서 논의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저출산 대책 아닌가 봅니다. 좋은 안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조금만 더 나눠도 될까요?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회사나 그 근무하는 기관에 근로자가 집에서 일을 할 때에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가라는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더라. 어느 부분에서는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일본 같은 데서는 그냥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일과 그 바캉스를 함께 즐기는 이제 이러한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우리 그 젊은 층들 20, 30대를 생각한다면 이런 워케이션 문화를 좀 확대하면 좋겠다. 결코 기업에 손해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힘이 나서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작용이 있더라가 일본에서도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지금 여성들이 다시 출근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 3월부터 나가게 된 여성들이 그동안 재택근무여서 장점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은 가게 되니까 지금 사표를 내야 되나 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더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가르쳐준 교훈인데요. 그것도 우리 저출산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정부 당국에서 활용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의원님, 그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한번 마련해서. 그러게요. 지금 벌써 방송 시간이 다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30분 예정으로 왔는데 40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렇군요. 저출산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대안이 있으면 또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은 의원님 그리고 신숙자 회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